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아모르 파티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분단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미국이 동의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비건 미국 대북 대표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유엔이 관여해서 전쟁을 치르고 정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단독으로 또는 북한 단독으로는 통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베트남처럼 전쟁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베트남은 일단 정전을 했다가 남쪽에 있는 공산 게릴라들인 베트콩들이 전복을 해서 북월남하고 통합을 한 경우죠. 우리 같은 경우라면은 이 남쪽에 있는 주사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난 다음에 북한하고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월맹군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걸 침략이라고 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베트콩 사람들도 남베트남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이 우리가 보기엔 전복이지만 그들이 보기엔 혁명이겠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베트남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다음에 전쟁의 형태를 치르지 않고 양쪽 남북 정부끼리의 협상에 의해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평화 통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가 동서독의 통일입니다. 동독의 호네코 정권이 한 30년 호네코 독재 정권을 유지해왔는데 호네코 정권이 경제적인 실패와 더불어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이후에 불기 시작한 동유럽 민주화 바람 속에서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주 세력이 전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복을 한 민주 세력이 민주정부를 세운 다음에 서독 정부하고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콩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무장 투쟁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 자본주의 즉 우리 쪽 보도이기 때문에 북베트남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베트남으로 통일됐을 때 들어온 것 때문에 뭐 무력 통일이다 하는데 사실은 평화 통일이죠. 남북한이 통일되려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군대가 북한으로 통일하러 올라가면은 유엔에서 얘기한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고 유엔군 사령부라든지 또는 PKO 또는 뭐 다국적군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기기 어렵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종북 세력이나 좌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전복을 해서 민주정부를 만든 다음에 북한하고 통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평화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권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유엔은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지금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 내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즉 저희 80년대 90년대 겪었던 학생 운동권 같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고 거기서 민주적인 정부를 세운 다음에 남한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유엔도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평화 통일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어떤 북한에서 전복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김정일 계속 얘기한 게 자기네 체제 보장 요구 아닙니까? 체제 보장 요구. 체제 보장이 되기 위한 조건 안 해주면 나는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할 테니 체제를 보장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체제 보장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복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이 뭡니까? 한반도는 유엔 정전협정이 가장 국제법상으로 정확한 거니까 분단된 상태로 있어라. 그래서 주장하는 게 쌍궤 병행, 쌍중단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위기를 일으키는 북한의 핵 개발도 하지 말고 미군도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네 국익에 맞겠죠. 근데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북한에서 전복이 일어나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꿈꿔왔던 게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어떤 통일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중에서 보수파들의 입장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한반도에 전쟁을 갖고 온다고 복회를 하고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 경제를 살려갖고 북한이 잘 살게 되면 우리랑 통일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가정이죠, 가정. 저도 지금 하는 말씀이 가정이지만 이 두 가지 가정은 베트남 통일하고 독일 통일로 증명이 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한 통일은 이건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북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 판문점 선언하고 9월 달에 작년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을 보게 되면은 민족 경제라는 단어가 뜹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민족 경제를 키워주겠다.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건데 그게 통일이 됩니까? 잘 살면요, 정권 소멸은 힘들고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와해가 되고 통일이 되는 거지. 이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힘이 있으면 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 갖고자 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 분권화를 통해 가지고 뭐 시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 시청, 의원까지도 선거로 뽑자는 이런 게 됐잖아요. 그걸 민주주의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다시 보니까 6.29 선언 때 그때 우리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주장했던 민주 세력들이 지방 분권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지방 분권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좀 잘 됐습니까? 이걸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권력은 잘 살게 되면 다 자기가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잘 살게 해준 다음에 통일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말로는요, 물속에서 불을 켠다는 말도 말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속에서 불 켤 수 있어요? 물론 뭐 과학기술을 최첨단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건 안 되죠. 특히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안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을 자꾸 특수로 풀어가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조금 역사 공부를 지금 한참 좀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사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선 그걸 떠나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김영삼 씨가 만들어진 정권이 IMF 경제 위기를 겪으니까 DJ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DJ 김대중 씨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어떻게 이 정권이 몰락하는 거지. 잘 살게 되는데 잘 살면 정권을 이어가지 어떻게 그게 통일이 된다는 겁니까? 참 난센스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 미국은 그 얘기 안 하죠. 그거 하면 유엔 위반이니까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비건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죠.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헌법을 따르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도 양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북한을 잘 살게 해줄 능력이 있나요? 어떤 국가들을 잘 살게 해주려면은 공권력이 들어가서 안보를 확정시키고 치안을 확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가 자기네 주권을 이용해서 치안권을 확보해주고 뭘 확보해줬을 때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적대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집니까? 이건 정치학의 기본 논리를 건너뛰는 거라서 저는 심히 못마땅합니다. 심히 못마땅한데, 근데 계속 이 정권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부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보기엔 우리의 소원은 분단이구만. 영구 분단. 북한 잘 살게 해주자는 건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건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면은 역시 지난번 얘기처럼 북한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비핵화를 해라. 그 다음에 평화협상으로 가는 게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정전을 무너뜨리고 종전선언하고 가는 게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잘 살게 해줄 테니 비핵화해라. 북한 비핵화 핵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조건이 많을 겁니다. 돈을 얼마를 내라, 뭘 내라, 미군 나가라, 뭐 나가라. 아이고, 그나마 3만 불 온 경제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음력설을 지나고 곧 맞게 될 대한민국을 운명인가요? 제가 예측하는 운명입니다. 2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중국은 또 이러한 북한을 아주 지원하고 있죠. 시진핑이. 그런 중국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반일 감정을 내세우고 3월 1일 날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 맞습니다. 대한민국 4대 국경일이고 맞는데, 그리고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보려고 하는 이 정부. 결국은 남북연합처럼 좌우를 섞겠다는 뜻인데 통일이 될까요? 세 사람이 가도 필요하사 내 스승되는 사람이 있고, 둘이 가도 주종이 있는 건데 둘이 섞어놓고 똑같이 우열을 안 가는데 통일이 된다고요? 혼란이 오는 거죠. 정치는 보편적입니다. 과학은 특수한 조건을 넣어서 만들면 새로운 걸 할 수 있지만 정치는 보편적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권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셨으면서 가정을 이끌어 보셨고 조직을 이끌어 보셨다면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